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2019년도 9월에 시행됐던 건축 기사에서 건축 설비 과목 여러분들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실내 공기 오염의 종합적 지표로서 사용되는 오염 물질은 뭐냐? 자, 정답은 이산화탄소인데요. 자, 이걸 왜 이산화탄소를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라고 보느냐?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율과 다른 어떠한 그 이물질들, 즉 공기 오염 물질들의 자, 농도의 변화율이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율을 보고 다른 물질들의 자, 농도 변화율을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자, 실내 공기 오염의 종합적 지표로 사용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전기 샤프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 샤프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샤프트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으로 빈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샤프트 안에는 배관도 지나가고요. 자, 그리고 전기 설비도 전기 줄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전기줄, 그 다음에 통신줄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가게 됩니다. 전기선, 통신선 이런 게 지나가죠. 그리고 전기 샤프트 그 중에서 전기선이 지나가는 전기 샤프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전기 샤프트는 각 층마다 같은 위치에 설치한다. 당연하죠. 그죠? 쭉 올라가야 되죠. 그죠? 여기다가 저기다가 하면 안 되겠고요. 자, 전기 샤프트의 면적은 보호 기둥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그죠? 순수한 면적으로 산정을 해야 되고요. 자, 전기 샤프트는 전력용과 자, 그리고 정보통신용을 공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자, 공용으로 설치한다. 자, 원칙 자체는 공용 설치가 아니에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분리 설치가 원칙이에요. 분리 설치가 원칙이다. 분리 설치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에 가보면 자, 전기줄이 지나가는 곳을 EPS 그죠? 그 다음에 통신, 정보통신, 텔레커뮤니케이션, 그죠? 그래서 TPS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샤프트의 전력용과 EPS와 정보통신용의 공간은 원칙적으로는 분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요.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예외 조항도 있어요. 예외 조항, 예외 조항. 자, 건축물에서 둘을 분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둘을 공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공용으로도. 그래서 원칙은 분리 설치고요. 그 다음에 예외 조항으로 어쩔 수 없을 때는 합쳐서 쓰기도 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전기 샤프트의 점검구는 유지 보수 시 기기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된다. 좋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온, 습도, 기류의 3요소의 조합에 의한 실내 온열 감각을 기온의 척도로 나타내는 것 유효 온도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작용 온도는 기온, 자, 습도가 빠집니다. 기온, 기류, 그 다음에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등가 온도와 등가 지수는 서로 같은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좋고, 자, 이것은 기온, 그 다음에 습도, 그리고 기류, 그 다음에 복사까지 네 가지를 모두 자, 적용을 하게 되는 온열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증기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온수난방에 비해 예열 시간이 짧다. 그죠? 순간적으로 자, 갑자기 뜨거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체 차이예요. 열매체. 증기난방은 증기를 갖고 우리가 난방하는 거고 온수는 물을 갖고 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수 같은 경우는 즉 물 같은 경우는 열 용량이 높기 때문에 비열이 높기 때문에 천천히 자, 뜨거워졌다가 천천히 식어요. 하지만 증기 같은 경우는 그 증기 자체가 비열, 열용량이 작기 때문에 갑자기 팍 올라갔다가 팍 식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온수난방에 비해 한랭제 동결력이 적다. 왜냐하면 자, 물을 쓰는 것이 아니다. 즉 증기를 쓰기 때문에 자, 온수 즉 물을 쓰는 것에 비해서는 동결의 우려가 적죠. 네, 3번 운전 시 증기해머로 인한 소음을 일으키기 쉽다.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환수 측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공급관에서 자, 공급만 돼야 되는데 공급에서 자, 물이 즉 증기가 물로 거기서 바뀌어 버리면 거기서 자, 스팀 햄머라고 그러는 증기 햄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맞고요. 4번 온수난방에 비해 부하 변동에 따른 실내 방열량의 제어가 불리합니다. 갑자기 팍 올라갔다 갑자기 팍 꺼지기 때문에 제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요게 틀린 말이 되겠네요. 제어가 불리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조명 설비에서 눈부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광원의 크기, 즉 조명의 크기가 네, 클수록 눈부심이 강하겠죠. 그 다음에 광원의 휘도가 작을수록 눈부심이 강하다. 휘도라고 하는 것은 눈부심의 정도, 반짝거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휘도가 높다고 하는 건 눈부심과 반짝거림이 크다는 얘기죠. 그죠? 거의 국어 문제 수준이네요. 자, 광원의 휘도가 작을수록 눈부심은 작겠고요. 광원의 휘도가 클수록 눈부심은 강할 겁니다. 2번이 정답되고 3번 광원이 시선에 가까울수록 눈부심이 강하다.
자, 배경이 어둡고 눈이 암수중될수록 눈부심이 강한다. 그죠? 주변은 상당히 어두워요. 그래서 본인의 눈이 어두운 곳에 적응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불빛을 갑자기 딱 쳐주면 상당히 눈부심이 커지죠. 자,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주철제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재질이 약하여 고압으로는 사용이 곤란하다. 그 다음에 2번, 섹션으로 분할돼서 반입 용이하다. 섹션을 붙이는 타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재질이 주철이며 내식성은 강합니다. 약한 게 아니고요. 내식성은 강하고 수명이 깁니다. 그죠? 이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3번 정답 되고요. 4번, 규모가 비교적 작은 건물의 난방용으로 사용된다. 자, 이런 어떤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대용량으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철은 파괴될 때 취성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서서히 늘어지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압력에 따라서 팍 하고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고압을 썼을 때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고압으로는 사용이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죠. 네, 이 두 가지가 주로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부분 볼게요. 자, 배수 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죠. 네, 트랩은 이중으로 설치하면 효과적이다. 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배수가 흘러나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배수가 흘러나가는 길을 이중으로 설치하면 배수가 흘러나가는데 상당히 저항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 트랩은 안 돼요. 1번이 정답 되고요. 2번, 트랩 봉수 깊이가 너무 깊으면 통수 능력, 즉 배수가 되는 배수 능력이 자, 약해진다. 맞고, 트랩은 하수가스의 실내 침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좋죠? 트랩은 위생기구에 가능한 한 접근시켜 설치하는 게 좋다. 보통 위생기구에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세면대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S트랩이라고 그러면 요게 트랩이죠. 그죠? 요 S자형으로 내려오는 요게 트랩입니다. 자, 그래서 트랩은 위생기구, 우리가 세면대라고 하는 위생기구하고 거의 결속이 되어 있는 타입으로 진행이 되게 되죠. 자, 됐고요. 자, 다음 설명에 알맞은 냉동기는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기계적 에너지가 아닌 열 에너지에 의해 냉동 효과를 얻는다. 이게 키포인트죠. 열 에너지에 의해서 냉동 효과를 얻는다. 라는 겁니다. 자, 열 에너지의 냉동 효과를 얻는다. 보통 이거를 가스 열을 열원으로 하게 됩니다. 가스 열. 자, 요걸 열원으로 하죠. 또는 뭐 증기열 이런 것들 열원으로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기계적 에너지로 한다라는 표현은 냉동에서는 압축 일을 갖고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기계적 에너지를 갖고 즉 압축 일을 통해서 냉동을 하는 것을 압축식 냉동기, 압축식 냉동기. 그다음에 열 에너지를 갖고 하는 것을 흡수식 냉동기라고 얘기를 해요. 흡수식 냉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구조는 증발, 흡수, 재생, 응축기 등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흡수 냉동기. 나머지 터보식, 스크루식, 그다음에 왕복동식 이 세 가지 모두 다 압축식 냉동기의 각각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네, 2번이 정답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액화천연가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공기보다 가볍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PG, 즉 액화 석유가스보다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날아가기 때문에. 자, 무공해, 무독성이다. 자, 프로필렌, 부탄, 에탄이 주성분이다. 요게 틀렸네요. 자, 우리가 LNG라고 하는 액화 천연가스는 주성분이 메탄이에요. 메탄. 메탄 CH4 그죠? CH4 메탄을 주성분을 하고 있죠. 약 90% 이상이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 대규모의 저장 시설을 필요로 하며 자, 공급은 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액화석유가스하고 좀 다르죠. 액화석유가스는 가스통, 소규모 저장 시설로 적용이 가능한데 액화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규모 저장 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자,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하지만 나중 되면 이런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겠는데요. 자, 공식 유도 과정부터 저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량 22.4 세제곱미터 per hour를 양수하는 데 필요한 터빈 펌프의 구경으로 적당한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죠. 그죠? 자, 그래서 Q는 AV에서 결국 요 단면적 부분을 환산하게 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AV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다시 광경이 표현되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 제곱의 V 유속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펌프의 규경
D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D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요식을 D로 정리하는 거죠. Q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의 V를 요 D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요걸 D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네, D는 알르트, 자, 파이 V분의 4Q 이렇게 나오겠죠. 파이 V분의 4Q 이렇게 나오게 되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경을 구하는 공식 해서 요거를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요걸 전부 다 끌고 들어오는 시간이 없겠죠. 그죠? 물론 끌고 들어오면서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 요거를 여러분들이 챙겨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시된 내용을 한번 넣어보죠. 네, 파이는 계산기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V는 우리가 2m/s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Q인데, 자, Q가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22.4 세제곱미터 per hour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유속은 메타 per sec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주냐면 요 hour와 sec를 자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그럼 hour를 sec로 바꾸려면 나누기 얼마? 3600. 나누기 3600이니까 분모에다가 요거를 3600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자, 요거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0.063 메타가 나옵니다. 0.63 메타 나오죠. 그럼 요걸 밀리미터 단위 보면 63mm. 그러면 구경, 그죠? 네, 구경의 규격으로 보면 65A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65A, 즉 65mm가 들어가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건축물의 에너지학 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단열에 의한 권장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외벽 부위는 4단열로 한다? 자, 4단열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죠? 결로 때문에. 자, 그래서 뭘로 해달라? 외단열. 네, 아주 기본적으로 문제 출제됐네요. 1번부터 쉽게요.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열손실이 많은 북측 거실 창 및 문의 면적은 최소한다. 자, 그리고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4번,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공동주택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 복층창이나 3중창 이상의 단열 성능을 갖는 창을 설치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요. 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자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의미하는 건 C급 화재죠. 3번 정답이고요. A급 화재는 우리가 일반 화재죠. 일반 화재. 자, 그리고 B급 화재는 유류 화재. 그리고 요새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K급 화재. 이거는 주방용 기름 화재예요. 주방용 기름 화재.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요.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죠. 자, 2번 정답 핸드레일이죠. 핸드레일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여러분들이 손잡고 가는, 즉 에스컬레이터 잡고 가는 것이 핸드레일이에요. 그죠? 잡고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죠? 쭉 같이 움직여주죠. 그죠? 에스컬레이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에스컬레이터.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물어봤는데요. 에스컬레이터로 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다음 중 변전실 면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똑같은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 꼭 발전기실 면적, 요게 이제 답이더라고요. 근데 변전실은 우리가 자, 교류를 직류를 교류로 네. 자, 전화를 시켜주는 건데, 자, 발전기실 면적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1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변전설비 변압 방식, 수전 전압 및 수전 방식. 그 다음에 설치기기와 큐비클의 종류. 여기서 말한 큐비클이라고 하는 것은 수배전함이죠. 그죠? 수배전반함. 그죠? 수배전반함. 이걸 뭐 큐비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배전반함. 수배전반 함. 이걸 큐비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기실 들어가 보면 우리가 큐비클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배관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자, 주철관이나 오배수관이나 지중 매설 배관에 사용된다. 좋습니다. 주철관은 오배수관이나 지중 매설 배관에 사용. 그다음 경질염합 일관은 내식성 우수하나 충격 약하다. 연관은요. 자, 연관은 일반적으로 납이나 납 합금으로 만든 관을 얘기를 하는데 이 연관은 내식성이 상당히 우수해요. 내식성이 우수하다. 우수해서 자, 어디 주로 쓰이냐면 자, 급수 그다음에 배수 쪽에 주로 많이 쓰이는
관이에요. 그래서 연관 내시성이 작아 배수용보다는 난방비가 주로 사용된다. 이 말 틀렸고요. 연관 내시성이 우수해서 급수나 배수관 쪽에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야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동관은 전기 및 열전도율이 좋고 전성, 연성이 풍부하며 가공도 용이하다. 자, 전성은 뭐냐면 여러분들 부침개를 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처럼 쫙쫙 쫙쫙 펴지느냐. 그다음 연성 쭉쭉 늘어나느냐. 그죠? 네, 그 내용입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16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기조화 방식 중 펜코일 유닛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펜코일 유닛 방식은 대표적인 수방식 타입이죠. 그죠? 자, 1번 보면 각실의 수배관으로 인한 누수 오류가 있다. 수방식이기 때문에 수배관이 각 유니트, 즉 각 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덕트 샤프트나 스페이스가 필요 없거나 작아도 된다. 아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배관만 들어오기 때문에 전공기 방식에서 우리가 덕트를 사용하던 것에서 뭘 사용하는 거예요? 수배관을 사용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덕트를 설치할 공간이 필요 없어지게 되겠다. 그다음 3번 각실의 유닛은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고 개별 제어가 쉽다. 좋고요. 4번 유닛을 창문 밑에 설치하면 콜드 드래프트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 자, 우리가 팬 코일 유닛이 주로 설치되는 곳은 어디냐면 창가 쪽이에요. 그러니까 창가 쪽에 팬 코일 설치해서 창가 쪽에 외기 부하를 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가 쪽에 팬 코일 유닛을 설치하게 되면 자, 콜드 드래프트라고 하는 불쾌기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창가 쪽으로 흘러내리는 자, 냉기를 쭉쭉 공기를 불어 올리면서 자,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분들 사무실에 가보면 사무실에 창가가 있다, 뭐 창가가 있다라고 하면 창가 주변으로 이렇게 자, 설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통 높이는 한 90cm 정도 되고요. 자,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도 앉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앉지 말라고 돼 있는데 앉을 수도 있어요. 네, 앉으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바람이 축축축축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가 쪽에서 내려오는 냉기를 커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펜콜 유닛이에요. 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앙식 급탕법 중 직접 가열식에 관한 설명. 그죠? 네, 요거 좀 문제 잘못됐죠? 네, 제가 문제 만들면서 잘못 넣었네요. 그죠? 자, 17번 여러분 교재 보면서 정리할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를 갖는 간선의 배선 방식은 뭐냐? 간선 배선 방식 물어봤네요. 개별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개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방식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개별 방식이죠. 그죠? 배전반에서 각각 세대로 분전반 쪽으로 개별적으로 하나씩 분기해서 들어가는 방식, 개별 방식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 탄산가스 허용 농도가 1000ppm, 그 다음 외기의 탄산가스 농도가 400ppm, 그리고 실내 1인당 필요한 한기량은 이때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그리고 실내 1인당 탄산가스 배출량은 15L/H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 Q는 즉 필요 한기량 Q는 발생량 M에 자, 실내 허용 농도 마이너스 실외 농도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실내 발생량은요. 지금 15L/H로 돼 있죠. 그죠? 네, 15L/H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답을 요구하는 건 세제곱미터/H이기 때문에 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서 자, 세제곱미터로 맞춰줘야겠죠. 단위원산 한번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실내 허용농도 1000ppm, 그렇죠? 1000ppm이니까 0.001000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1000ppm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면 돼요. 그죠? 100분의 1단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실외는 0.00400표니까 0400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가죠.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이렇게 헷갈려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계산기 뚫겨주면 얼마 나오냐면 25 세제곱미터/아워 이렇게 나오겠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축동력 구하는 문제네요. 19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축동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펌프의 양수량이 10세제곱미터/민, 그 다음에 전향정이 10m, 효율이 80%일 때 이 펌프의 축동력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축동력 공식은 자, 양수량, 즉 유량에다가 양정을 곱하고 이것을 102의 효율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Q는 10세제곱미터 per min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전 양정은 10m 이렇게 들어가지요. 자, 여기까지 써놓을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킬로와트 단위를 보면 이 킬로와트는 수문 단위가 있죠. 뭐예요? 킬로줄 퍼 세크입니다. 얘가.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뭐냐면 세크 단위예요. 세크. 자, 세크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민으로 주어졌죠. 민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나누기 얼마 해줘야 돼요? 60을 해줘야 세크 단위로 바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2의 효율 얼마예요? 80%, 0.8.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축동력 공식에서는 세제곱미터가 아니고 뭘 쓰냐면 리터 단위를 쓰게 돼 있어요. 리터 단위. 그러면 세제곱미터를 리터 단위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곱하기 다시 한번 여기다가 1000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20.42kW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20.4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였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 수요 전력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총 부하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수요 전력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자, 뭐죠? 그죠? 네, 총 부하 설비 용량, 다른 말로 하면 총 설비 용량이 되는 거예요. 요게 설비 용량이 되는 거예요. 설비 용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설비 용량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 수요 전력이 되는 거죠.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요 전력이 되는 거죠. 최대 수요 전력 이렇게 돼요. 곱하기 100% 이렇게. 자, 정답은 2번 수용률이죠. 그죠? 최대 수요 전력 또는 최대 수용 전력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2번 수용률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자,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복습을 잘 하셔야 여러분들 걸 만드셔야겠죠. 네, 만들고 시험 보시면 네, 시험장에서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